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2026학년도 수시에서 신설되는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66명을 선발하는 성균 인재 전형이 생겼습니다. 성균관대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100% 위주로 선발을 해왔지만 올해부터 면접을 포함한 성균 인재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2년 전에 도입된 과학인재 전형은 수학과학 중심의 교과 기반 면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목 영재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았던 반면에 올해 신설된 성균 인재 전형은 인적성 면접을 도입해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범계열, 스포츠과학, 의예, 자유전공계열, 그리고 글로벌 융합학부에서 총 266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면접형, 논술형이 신설된 학교도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기존 서류형인 미래인재 전형에 더해서 면접형을 새롭게 도입했고요. 모집 인원은 200명입니다.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인하대는 최근 학종 전형을 면접형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서류형 학종을 재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는 올해 11년 만에 논술 전형을 재도입해서 총 23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논술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영향력이 없고 수능 최저 기준이 2개의 2합 6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요. 교과 약술형 논술의 경우는 수능과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께서 신설 전형의 경우 과거 입시 결과 데이터가 없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전략이 요구된다. 면접형 학종이나 논술 전형처럼 내신 외 평가 요소가 중요해지는 전형들이 생기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네요.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피기맘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서울에 벌써. 또 지난주 눈 왔는데. 3월이 맞는 거죠? 성대 얘기부터 해보면요. 성대가 학종에 면접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뭐 말 그대로 애개죠, 애개. 꼴랑.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의대에서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의대가 50명이에요. 물론 이거 올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를 120명으로 늘려놨는데 얘도 면접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 하고 나머지는 사범대니까 사범대는 원래 면접해야 되는 거 맞죠.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얘가 정말 적성을 타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여서 뭐 사실상 중요 학과는 없어요. 공대가 없고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생색내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지 말자. 성대 면접은 없다. 그리고 저거 3배수예요. 저게 문제죠. 뭐냐면 자유전공학부가 1단계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면 저기 쓴 애들이 다 어디 썼겠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합으로 다 나갈 확률이 높아. 저건 그냥 미달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질르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자유전공학부는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사범대 4개하고 의대 50명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융합 스포츠학과야. 그러니까 면접이 있어야지 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전형이 있는 거고요. 변수는 유일하게 자유전공학부 120명. 뭐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서 내면 1차 통과하면 다 붙는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 생색내기죠. 그동안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성대가 특히 수능이 좀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낼 수 없는 학교인 거잖아. 냈다가 면접에서 포기할 기회마저 없어진 상태로 끌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또 성대가 끌려가고 싶은 애들은 안 뽑고, 그래서 뭔가 이게 야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었던 건데 그런 걸 면피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대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규모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대를 보면은 일단 고교 추천이 학교장 추천이죠.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게 360명이고 서류만으로 뽑는 게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95명. 이대도 납치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면접에서 일부 도망갈 기회를 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배수를 5배수로 늘려놨죠.
근데 저 말이 5배수지만 실질 경쟁률은 뭐 2배수가 채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기회균형이 163명이고 논술이 290명 정도여서 역시 면접 전형은 아마 제가 보기에 시범 삼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028 때문에 동점자 많아지고 이 대학들이 선별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면접도 우리 연습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2028 대비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 여기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의외로 상위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생각하고 학종에서 납치되기 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냥 6개 중에 하나 정도로 제일 약하게 내놓는 전형으로 얘를 활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솔직히 이대를 똑같이 갈 수 있어요. 네. 둘 다 붙을 수 있으면 굳이 면접 내가 거기까지 가서 면접을 또 하고, 그러니까 붙을 자신이 있으면 서류를 내겠죠. 귀찮은 일을 하나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아마 두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수능에 자신이 있어서 정시까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성적이 약간 부족한데 면접에서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하는, 양극단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추가 합격이 벌어지면 1단계에서 이제 최초 합격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이제 하는 거니까,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도전해 볼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대는 아까 성대처럼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아요. 웬만한 과는 다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에서 그 자랑하고 있는 뭐 의학학 계열이라든가 스크랜튼 대부분 뽑기 때문에 과감히 도전해 볼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 면접, 이거 완전히 개그에 가깝죠. 면접인데 7배수를 뽑아요. 이것도 저는 2028 대비 실험용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내고 면접도 안 오는 애가 얼마나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아닐까 싶은데, 7배수면은 뭐 이런 학교가 있나요? 또 7배수 정도를? 뭐 10배수들도 있어요. 의대들 같은 경우는 10배수도 있긴 하지만, 의대가 아닌데 7배수는 좀 과하다고. 애초에 그러면 아예 서류 없이 면접으로 다 뽑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정시나 교과 전형은 경쟁률 자체가 7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뭘 의미해요? 서류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을 확률이 높고, 1차 통과하고 나면 면접 또는 그 다음에 추가 합격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도전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딱 두 개입니다. 공대하고 사범대. 사범대는 사실 면접해야 되는 게 맞죠. 공대 일부가 뽑아주는 거를 서울 이제 한번 한양대가 하는데, 이것도 역시 2028 대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고3, 내년 고3을 2해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진짜 2028에는 면접을 안 볼 수가 없어. 그 많은 동점자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습 삼아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도 뭘로 많이 활용이 될까요? 수능이 웬만큼 나오는 친구들이 마지막 보루로 내놓고 일단 보험용으로 활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서성환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특히 이과 학생들은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칼리지에서는 이과만 20명을 면접으로 뽑습니다. 120명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류만으로 뽑는 게 여전히 58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이 학종에 만들어져 가지고 걔가 197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걸 면접을 봐야 되지 않냐 싶은데, 저건 면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장 추천 받으려면 최상위권인데, 그렇죠. 덜컥 냈다 붙으면 어떡해. 그 다음에 논술이 232명. 한양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학종만 수능 최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일단 우리가 학종을 볼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서류만 보는 전형, 그 다음에 면접이 있긴 있으나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면접을 보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서울대는
지역균형이나 일반 전형이나 모두 수능 후에 면접을 보고요. 지역균형만 수능 최저가 3합 7이 붙어 있고 지역균형은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는 거고 일반 전형은 2배수만 뽑아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류 평가의 영향력은 어디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야? 일반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왜냐하면 서류에서 거의 다 걸러내고 나서 뒤에 가지고 면접을 보는 셈이고 지역균형은 어차피 학교별로 2명씩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이 내는 인원도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3배수나 뽑아. 그리고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 서류 평가보다는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커 보이고요. 연대는 의대는 수능 끝나고 다 면접은 수능 끝나고 보는데 연대는 의대는 4배수를 뽑고 2개 1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2개 1등급 중에는 국어나 수학이 포함이 돼야 되고 나머지 학과들은 다 4배수로 늘렸죠 배수를. 인문 쪽은 2합 4고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2합 5입니다. 약간 문이과를 차등을 두고 있는 셈이고 고려대학이 이제 수능 후 면접이 싹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 보는 전형은 최저가 없어요. 계열적합이라고 부르는데 여긴 최저가 없고 그 다음이 이제 서류만 보는 전형이 학업우수 전형인데 의대가 4합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4합 8로 통일을 했어요. 이 작년에 아주 코미디가 있었죠. 경영학과 4합 5였어. 완전 코미디를 하다가 자기들도 코미디인 줄 알았는지 올해는 4합 8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과들도 대부분 다 4합 7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없앴고 그냥 4합 8로 통일했고요. 탐구는 한 과목 잘 본 것만 반영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고대가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고대 교수님들이 수능 끝나고 면접 보다가 아마 항의를 많이 했는지 아예 면접을 없애버리는 극악한 수를 두었고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고대를 보험용으로 쓸 수가 없는 게 됐겠죠. 작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고대 수시 결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면접이 있고 없고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전체적으로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어요. 걸리기만 해봐 뭐 이런 거고 애들도 그렇죠. 내가 서강대 걸리기만 해봐 무조건 간다 이런 거고 학교도 야 괜찮은 애들 걸리기만 해봐 다 뽑고 말 거야 뭐 이런 둘이 다 만나는 상황이고 성대가 아까 나왔듯이 면접이 없는 거는 서류만 보는 거 최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면접이 꼴랑 200명 신설된 거는 1단계 3배수 뽑고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1차만 통과하고 나면 기다리면 붙는 일이 벌어질 확률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한양대가 의대는 3합 4 서류만으로 뽑고요. 나머지는 서류만 뽑는 건 최저가 없고 수능 끝나고 면접 보는 것도 최저는 없는데 문제는 7배수라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학종은 이제 확실히 2개 학년도 남아있죠. 올해 내년. 이 얘네들까지는 학종은 확실히 수능 최저 없는 모드로 가고 의대는 여전히 강위력한 최저를 발휘하고 있는 형국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특히 고1들 2028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맞도록 입시를 잘 설계하면 정시를 30%로 줄이는 자율권을 주고 마치 무슨 특혜인 것 같아. 늘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안 늘리면 다 죽인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마치 그걸 특혜로 주는 것처럼 여기에 잘 대응을 하면인데 그 고교학점제에 맞게 잘 대응하는 전형에서 핵심이 제가 보기엔 핵심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직윤의 3합 7마저 폐지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성하는 최저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고대하고 연세대인데 고대는 저 면접 없앤 거를 다시 면접을 늘리고 면접을 시행하고 최저를 없앨 가능성이 있고 연세대가 고민이 많겠죠. 수능 최저를
없앨까 말까 어떻게 이런 해야 고민이 좀 연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경향적으로는 교과 전형은 수능 체제를 좀 강화하는 방면으로 갈 거고 내신 변별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정시는 당연히 수능 위주로 뽑는 건데 학종만큼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좀 잘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는 제스처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해 변화가 있긴 있지만 작년의 변화에 비하면 올해는 변화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너무 바뀐다에 신경 쓸 건 없다. 대신에 작년에 바뀐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올해의 결과들은 좀 잘 모니터를 해보고 우리 고3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하나만 놓고 나는 뭐 교과 전형에만 올인할 거야. 나는 학종에만 올인할 거야. 나는 정시에만 올인할 거야. 이렇게 물론 전략을 짜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시기별로 자기가 해야 될 공부는 착실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고2들 현재 고2 올라간 친구들한테 조언을 하나 드리면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심한 실험들이 많이 있을 확률이 있다. 면접에 유형을 바꾸든가 이상하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2028이기 때문에 마지막 실험이어서 그런 게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건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전형 계획 안에 있는 건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소프트하게 이거저거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2학년들은 지금 고3들이 하고 있는 입시를 좀 잘 모니터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난 고3 아니니까 내년에 닥쳐서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올해 경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모니터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내년 입시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